네, 국민의힘 초선 최형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 사태를 보면서 이제 국회의장을 국회법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원론을 다시 제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의회주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선진화법, 우리가 새누리당 시절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시절에 당시 야당과 절충을 해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 다수당의 지위를 상당수 포기했던 그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는 그런 국회의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순리라고 하겠지만, 자금의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과외를 보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최연장자 또는 최다선 의원이 정치를 은퇴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의회주의를 바로잡아주는, 그걸 맡아주는 그런 관행으로 이어왔습니다만, 지금 점차 국회의장이 다수당에,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 열기, 그 과외를 보면서 자칫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의회 폭주를 위한 도구, 저는 최선봉에 서려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여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고 정당 내에서도 여야 간에 이렇게 심한 정치적 대립과 이념적 대립이 격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 민주주의와 의회 내에서의 여러 국민들의 의사를 한꺼번에 용광로처럼 녹게 될 그런 지혜와 경륜의 국회의장이, 중립과 절충의 국회의장이 필요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출된 그런 국회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뽑는 것은 자칫 우리 민주주의,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리가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조바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야 간의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각 여야 원내 정당 간에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야 원내 정당 간에 서로 조절을 해서 합니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도 해당 상임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장은 다수당 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면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소수당들은, 비록 그것이 140석 넘는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다수당이 정한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느 나라 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물론 당연히 선출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수당 대표도 함께 출마를 합니다. 제가 특파원을 하던 시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 되었는데, 당시에 소수당이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소수당 대표도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의장 후보로 자천 타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는 우리보다 의회 민주주의가 더 확고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3분의 2 표결로 국회의장을 정합니다. 그만큼 의장이 상당히 다수에 의한, 절대적 다수에 의한 권위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지키고 초당파적 정치를 이끌 의회 민주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근 국회의장이 다수당 강경파에 의해서 포획되고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와해되는 사태를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무소속이어야 되고 어느 정당, 어느 정파의 수장이거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은 여야를 망라하고 엄격히 국회법 절차, 특히 국회 선진화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명실상부한 국회의회주의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금수완박 입법이라든가 언론중재법에서 보았던 그런 사보임 과정,
또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안건조정제도의 무력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을 통해서 여당의 돌격대에 제일 선봉에 서는 경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은, 현행의 국회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야당이 예산안, 정부 예산안을 볼모로 연말까지 강경투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에 따라서 해계년도 시작 한 달 전에 국회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여당에 제일 앞장서서 여당을 지켜야 되는, 정부를 지켜줘야 되는 역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점점 위태로워지는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엄정 중립과 또 엄정한 국회법 절차를 지켜주는 그런 다선 중진, 그리고 신뢰받는 선배 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당 의원이지만, 소수당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민주당에서 출마한 여러 국회의장 후보 중에 저도 선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더 신뢰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수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 신해재단 의원님들, 기본소득당 의원님들도 배제됩니다. 만일 우리가 국회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지금 출마하신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중진 의원님들이 다 나와서 국회 본회의에서 경륜을 토론하고 정책을 말하고 어떻게 국회를 이끌겠다는 것을 토론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다수결, 비밀투표에서 결정된다면 우리 국회 운영은 훨씬 더 초당파적인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의 원칙대로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국회 원내대변인으로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으로서, 또 국회 대변인으로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다수당에 선출된 다수당의 포로처럼 인식되었을 때, 다수당 강경파의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국회의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를 잘 지켜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자리인지를 잘 지켜보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어느 정파, 어느 정당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그 하수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표하고 국회법 절차를 공정하게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다수당 내부의 강경파의 지지로 당선되는 그런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의회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그런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24일 민주당에서 실시한다는 경선을 민주당 내에서만 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차라리 지금 나오신 후보님 전원이, 국회의장 후보 전원이 국회 여야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경륜을 발표하시고 국회를 어떻게 선진화시키겠다, 국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셔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전원의 다수결로 선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비록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국회의장 선출 방식이 국회법에 정한 그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정부를 뒷받침하는 자리도 아니지만 다수당 독주의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자꾸 벌어지는 민주당 내부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과열, 그리고 강경파들에 휘둘리는 그런 사태, 또 강경파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장이 국회법대로 선출되어서 국회의원 300명 전체의 뜻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